그날 밤 저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몸도 알고 있었고, 머리도 알고 있었고, 49년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모든 것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둘만 남아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 그 좁고 긴 복도에 저와 그 남자 딱 둘이었어요. 형광등 하나가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복도 끝 창문으로 빗소리가 들렸어요. 그 빗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평소엔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다 들렸어요. 그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게. 그냥 조용하게. 근데 그 목소리가 등 뒤에서 와서 가슴 한가운데에 닿는 것 같았어요. 저는 멈췄어요. 멈추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몸이 먼저 멈춰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선을 넘었습니다. 거창한 선언도 없었고 뜨거운 약속도 없었어요. 그냥 아주 조용하게, 아주 천천히 돌이킬 수 없는 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밤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끄럽고 무섭고 그런데 어쩐지 지금도 지우고 싶지 않은 그 밤에 대한 그 남자를 처음 제대로 의식한 건 엘리베이터 아니었어요. 그전에도 몇 번 마주쳤어요. 같은 건물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가끔 로비에서, 가끔 주차장에서 눈이 마주치면 가볍게 고개를 숙이는 정도. 그게 전부였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날 비가 왔어요. 늦은 저녁이었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맞았어요. 우산이 없었거든요. 가방을 머리에 얹고 뛰었는데도 어깨가 다 젖어버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신발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었고 저는 그 꼴이 창피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같이 탔어요. 저도 모르게 더 구석 쪽으로 비켜섰어요. 젖은 옷이 민망했어요. 층 버튼을 누르고 나서 문 쪽을 보고 있었는데 그가 말없이 손수건을 내밀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쭉. 저는 얼떨결에 받았어요. 하얀 손수건이었어요. 세탁이 잘 된 구김도 별로 없는 오래 써서 낡았지만 깨끗한. 저는 그걸로 이마를 닦으면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가 웃었어요. 말없이 엘리베이터가 제 층에서 멈췄어요. 저는 내렸어요. 문이 닫혔어요. 그게 다였어요. 근데 집에 들어와서 손수건을 보다가 이상하게 한참을 들고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손에서 놓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바보 같죠? 손수건 하나인데. 그날 밤 비 냄새가 이상하게 오래 났어요. 창문을 닫았는데도 그 뒤로 마주칠 때마다 달랐어요. 저는 그냥 지나쳤는데 그 뒤론 인식이 됐어요. 그가 복도 어딘가에 있으면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이상한 말이지만 그렇게 느껴졌어요. 시선이 잠깐 겹치면 제가 먼저 피했어요. 피하면서도 이상하게 그게 자꾸 신경 쓰였어요. 한 번은 그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손수건 찾으셨어요? 저는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세탁해서 돌려드려야 한다는 걸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쩐지 그게 끝이 나는 것 같아서 자꾸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걸 그가 아는지 모르는지 세탁하고 드리려고요. 그가 웃었어요.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그 말이 손수건 이야기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손수건을 돌려드린 건 보름쯤 지나서였어요. 다림질까지 해서 봉투에 넣었어요. 그냥 앞에서 드리면 됐는데 굳이 봉투에 담았어요. 뭔가를 마무리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게 끝이라는 걸 제 쪽에서 먼저 정리하려는 것 같은. 그의 집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그가 나왔는데 저는 봉투를 내밀면서 세탁했어요 라고 했어요. 그게 다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봉투를 받으면서 물었어요. 들어오실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 이것만 드리려고 했다고.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다음엔요. 그게 질문인지 약속인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이 나이에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뒤로 가끔 마주치면 짧게 이야기를 했어요. 날씨 이야기, 건물 이야기, 별거 아닌 이야기들. 그런데 그 대화가 길어지는 날이 생겼어요. 복도에서 잠깐이 10분이 되고 10분이 30분이 됐어요. 저는 그 시간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좋아한다는 게 뭔지 모르면서 좋아했어요. 그가 말을 할 때 그 목소리를, 그가 웃을 때 그 눈가의 주름을, 그가 저를 볼 때 그 눈빛을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게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멈추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그가 차 한잔 하겠냐고 물었어요. 복도에 서서 아무렇지 않게.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때 들어가면 안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문이 달라지는 문이었어요. 그냥 차를 마시는 집 문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가는 문이었어요. 그걸 알면서 들어갔는지 모르고 들어갔는지 솔직하게 말하면 알고 있었어요. 비가 다시 왔어요. 그날도 비였어요. 처음에 손수건을 봤던 날처럼 늦은 저녁에 갑자기 쏟아지는 비. 저는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봉투를 들고 비를 맞으면서 뛰었는데 로비에서 그와 마주쳤어요. 둘 다 젖어 있었어요. 그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어요. 비가 뭔가를 녹이는 것 같았어요. 경계 같은 것들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가 말했어요. 저녁 먹었어요? 안 먹었다고 했어요. 사실이었어요. 저도요. 그 말이 끝이었어요. 그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간단한 거였어요. 그가 있는 재료로 만든 찌개와 밥.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는 밥상이었는데 이상하게 목이 메었어요. 오래간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게, 숟가락 소리가 2개라는 게,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밥을 삼켰어요. 잘 안 넘어갔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제가 했어요. 자연스럽게 손이 갔어요. 그가 옆에서 행주로 닦았어요. 부엌이 좁았어요. 팔꿈치가 닿을 뻔했어요. 저는 조금 더 한쪽으로 비켰어요. 그도 조금 비켰어요. 그런데 비키면서 서로 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먼저 시선을 내렸어요. 거품이 묻은 손을 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물이 뜨거워서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설거지가 끝났어요. 일어나야 했어요. 그 생각은 했어요. 늦었다고, 잘 먹었다고, 이제 가야겠다고 말하면 됐어요. 그런데 그가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차 마실게요, 같이요. 저는 앉았어요. 따뜻한 보리차가 나왔어요. 구수한 냄새가 작은 공간을 채웠어요. 창밖에 비가 아직 내리고 있었어요. 그 빗소리가 배경처럼 깔렸어요. 그가 물었어요. 외롭지 않아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피하고 싶지 않았어요. 외롭죠? 나도요. 그 2마디가 공기 안에서 한참 머물렀어요. 무겁지 않게, 그냥 조용하게. 저는 보리차를 2 손으로 감쌌어요. 열기가 손바닥으로 올라왔어요. 그가 옆에 있다는 게 이상하게 오래된 것 같았어요. 어젯밤에도 이렇게 있었던 것 같고 그저께도 이랬던 것 같은. 처음 본 게 고작 몇 달 전인데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어요. 비가 잠깐 잦아들었어요. 빗소리가 작아지면서 주변이 더 조용해졌어요. 그 침묵이 커지는 것 같았어요. 그가 저를 봤어요. 저도 그를 봤어요. 잠깐만요. 그가 그 말을 했어요. 낮게, 조용하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멈추라는 건지, 기다리라는 건지, 아니면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그가 천천히 손을 들어서 제 머리카락을 쓸었어요. 귀 뒤로 넘기듯이 조심스럽게. 저는 숨을 참았어요. 그 손이 제 뺨에 닿았어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손이었어요. 그냥 온기가 있는 손. 저는 눈을 감았어요. 눈을 뜨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뜨면 이 순간이 사라질 것 같아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나왔어요. 제 입에서. 근데 제 손은 이미 그의 옷자락을 잡고 있었어요. 언제 잡았는지도 몰랐어요. 그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더 가까이 왔어요. 어깨가 감싸였어요. 그 무게가 느껴졌어요. 크지 않은데 든든한. 오래간만에 누군가의 온기가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게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슬픈 게 아닌데 눈물이 올라왔어요. 눈을 감은 채로 이마를 그의 가슴에 붙였어요.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저랑 비슷하게. 그것도 무서운 거였구나. 그도. 그게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불이 꺼지지는 않았어요. 낮은 조명이 켜진 채로 있었어요. 빗소리가 다시 커졌다가 작아졌어요. 시간이 흐르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나란히 있었어요. 말이 없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말을 하면 오히려 뭔가 깨질 것 같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냥 숨을 쉬었어요. 고르게, 천천히.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았어요. 꼭. 그 손의 온기가 손가락 끝까지 올라왔어요. 관절마다 하나씩. 새벽이 오기 전 그 가장 어두운 시간에 저는 알았어요. 이게 단순히 외로운 사람 둘이 가까워진 게 아니라는 걸. 뭔가가 건드려졌다는 걸. 오래 잠겨 있던 것이 열렸다는 걸. 그리고 그게 무서우면서도 막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을 넘는 순간이 이렇게 조용할 줄 몰랐어요. 폭풍 같은 게 아니었어요. 빗소리처럼 천천히 스미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아주 조용하게, 아주 확실하게 끝까지 갔어요. 끝이라는 말이 이상했어요. 무언가가 끝난 게 아니라 제가 지켜오던 사람이 거기서 멈춘 것 같았거든요. 돌아갈 수 있던 저는 그 순간 사라졌어요. 대신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제가 남았어요. 그의 손이 제 등을 감쌌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안긴 게 아니었어요. 제가 기댄 거였어요. 그 사실이 저를 더 깊이 무너뜨렸어요. 위로가 필요했던 게 아니었어요. 확인이 필요했어요. 제가 아직 누군가를 원할 수 있는 사람인지, 누군가의 체온에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걸 알고 싶었던 건 그가 아니라 저였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를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손을 치우지 않았어요. 그게 답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외로웠다고, 힘들었다고,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이유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제가 선택한 거였어요. 그의 이마가 제 이마에 닿았을 때 숨이 섞였고 그 사이에 남아있던 도덕이 조용히 물러났어요. 우리는 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위험했어요. 서두르지 않는 사람은 이미 각오한 사람이니까요. 저는 밀리지 않았어요. 끌려가지도 않았어요. 제가 한 발짝 더 가까이 갔어요. 그건 충동이 아니었어요.
결심이었어요. 그 순간 아내였던 시간도 어른이었던 체면도 저를 붙잡지 못했어요. 심장은 빠르지 않았어요. 대신 이상할 만큼 또렷했어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얼마나 멀리 가고 있는지 모두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멈출 수 없어서가 아니라 멈추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원했고 저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의 숨이 느려질 때까지, 제 손끝의 떨림이 가라앉을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 밤이 제 삶에서 가장 솔직한 밤으로 남을 거라는 걸. 아침이 왔을 때 먼저 눈을 뜬 건 저였어요. 잠이 깬 게 아니라 더는 잠들 수 없어서였어요. 창밖이 희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는데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고요하게 숨쉬고 있었고 그 얼굴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평온했어요. 저는 한동안 그를 바라봤어요. 어젯밤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이 지금은 낯설게 느껴졌어요. 밤이 지나갔다는 사실보다 제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마음이 되었다는 게 더 또렷했어요. 몸은 여기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어젯밤의 선택을 끌어안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이불을 걷고 일어났어요. 발끝이 바닥에 닿는 순간 현실이 조용히 올라왔어요.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더 솔직히 말하면 후회가 먼저는 아니었어요. 그게 저를 더 혼란스럽게 했어요. 저는 늘 옳은 선택을 해온 사람이라고 믿었거든요. 지켜야 할 선을 알고 넘지 않는 법을 아는 사람. 그런데 어젯밤 저는 그 선을 스스로 지웠어요. 누가 밀어서가 아니라 제가 지운 거였어요.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저를 차분하게 만들었어요. 변명할 수 없으니까요. 외로웠다고 말할 수도 있고 힘들었다고 핑계 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건 정확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를 원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고 누군가의 엄마도 아니고 괜찮은 어른도 아니고 그냥 살아있는 여자였어요. 그걸 부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어요. 맑은 공기인데도 가슴이 시렸어요. 저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어젯밤은 지워질 사건이 아니라 남을 기억이라는 걸. 그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저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설명이 시작되는 순간 이 밤이 초라해질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잠시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 속에는 후회도, 확신도, 미안함도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어젯밤은 없던 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피하지도 않았어요. 그 대신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요. 무엇이 괜찮은 건지 저도 정확히는 몰랐어요. 다만 이 선택을 스스로 부정하지는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조금 달라졌어요. 착한 사람은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솔직한 사람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솔직함이 제 삶을 어디로 데려갈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는 알아요. 그날 밤 우리는 멈추지 않았고 저는 그 사실을 지우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제가 틀린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